당국이 은행발 경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퀸즈에서 뉴저지주로 불법 마리화나 유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주간 버겐 카운티에서만 최소 5건 이상의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치원생 아들의 점심 도시락으로 김치를 싸줬다가 교사로부터 역겹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 이용객 수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최다를 기록해 뉴욕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아들과 노는 영상을 올린 유명 틱토커가 아동 혐의 비판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성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여론은 차가운 반응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서 운전대를 잡은 16세 소년의 졸음운전 사고로 탑승해 있던 6명 중 5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촌지간이고 사고를 낸 소년은 무면허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금융당국이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은행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예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은행업계가 요청해온 사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은행에 예금된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입니다. 앞서 FDIC는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 이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푸어스는 지난 15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신용 등급을 종전 A-에서 투기 등급인 BB+로 4단계나 강등했고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는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공포는 월스트리트 금융가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역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규제 당국이 지난 주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정부도 은행권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한 예금자들이 불안감에 은행에서 돈을 대량 인출하는 뱅크런에 이번 달에만 은행 3곳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중견 은행들은 더욱 폭넓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시 퀸즈에서 뉴저지로 불법 마리화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사용자가 늘면서 암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주 동안 퀸즈에 거주하는 마약 딜러들이 버겐 카운티 등으로 마리화나와 코카인 등을 갖고 오다 체포된 사례가 최소 5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퀸즈 거주자 2명이 120파운드의 마리화나를 갖고 들어오다 버겐 카운티 마약 수사 대형사들에게 신호등에 정차한 상태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서 이달 초 역시 퀸즈 거주자가 400파운드의 마리화나와 50파운드의 마리화나 성분 함유 식용품을 갖고 들어오다 검거됐고 지난달에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펠팍과 레오니아 인근에서 아시안계가 포함된 5명이 150파운드의 마리화나, 8.5파운드의 코카인, 장전된 총기 2정, 현금 5만 달러를 갖고 있다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초부터 최근까지 검거된 마약 딜러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마리화나가 총 1톤 정도로 가장 많고 이와 함께 마리화나 식용품, 코카인, 해시 오일, 매직 버섯 등 다양합니다.
한편 올해 들어 퀸즈에서 뉴저지로 마리화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사용자가 늘면서 이와 함께 암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는 제품의 질에 따라 1온스에 320달러에서 480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암시장에서는 1온스에 100달러 이하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유치원 교사가 김치가 들어간 점심 도시락을 싸온 원생에게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부모에게 항의한 일이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압도적으로 교사의 반응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문제 교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인 내가 나쁜 놈인가요라는 주제로 문제를 제기하는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올린 당사자는 5세 아들의 어머니이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데 이 글에서 어머니는 유치원에 가는 아들의 점심 도시락으로 작은 샐러리 스틱과 치즈, 스팸, 스리라차 맛 도리토스, 그리고 김치를 곁들여 도시락을 싸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유치원 교사가 아들의 점심에 대해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작성된 글에 따르면 통화에서 교사는 어머니에게 아들의 도시락에 대해 역겹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김치가 포함된 도시락을 싸지 말 것을 요구했고 아들의 도시락이 다른 학생들의 식사에 방해가 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어머니는 무례하고 짜증난 어조의 말투였다. 역겹고 부적절한 도시락을 싸지 말라고 말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아들의 도시락을 갑자기 바꿀 순 없다며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아들이 내 점심을 좋아하길 바란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어머니는 해당 교사와 이전까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그녀의 답변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더 이상 아이의 점심을 싸우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글은 약 2만 3천 개가 넘는 추천을 받으며 5,6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압도적으로 다수의 네티즌들은 교사가 인종차별주의자다. 아들의 점심은 지극히 정상이며 교사가 이를 모를 뿐이라며 비난했고 가장 인기를 끈 댓글 작성자는 어머니가 당장 이 문제를 원장 선생님께 보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당시 교사의 태도는 잘못됐지만 교사는 김치가 싫었던 거지 한국인이 싫은 것은 아니니 인종차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 또 김치 향이 강해 혹시나 아이가 따돌림을 받을까 걱정돼 학교에 김치를 싸서 보내기가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내 유치원에서 이와 같은 인종차별적 행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한 초등교 교사가 한 중국인 자녀의 도시락에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점심시간 동안 6살 여아가 혼자 밥을 먹게 했던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전철 이용객 수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최다를 기록해 뉴욕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인 옴니의 이용 횟수 역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하루 동안 전철역 개찰구에 통과한 승객 수는 394만 6,310명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12일 뉴욕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 1일 전철 승객 수가 410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경제가 강력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제가 되었던 안전과 서비스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팬데믹 이후 최다 1일 전철 탑승객 수는 지난해 12월 8일 기록한 393만 1,499명입니다. 뉴욕시 전철, 버스의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인 옴니 이용 횟수 역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6일 기준 전철 탑승객이 옴니를 이용한 횟수는 163만 8천 회로 직전 최고치인 161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버스 이용 시 사용 횟수까지 합치면 사상 최초로 하루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승객들의 요금에 의존하는 MTA는 팬데믹 이후 승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했던 2020년엔 전철 청소도 하기 어려운 재정 상태에 처하면서 24시간 전철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2021년 5월부터 24시간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뉴욕시 전철 승객 회복세는 재택 근무만 하던 뉴요커들이 상당 부분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재택 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2, 3일 사무실 출근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각 부서장으로부터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 횟수를 집계해 인사팀 등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비디오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한 유수와 남편이 아동 학대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이 여성은 하루 종일 심술궂게 행동한 아이들에겐 이런 방법뿐이라며 아들을 랩으로 칭칭 감은 후 끌고 다니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어른의 비난을 피하지 못한 여성은 이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디오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인플루언서 사바나 글램비는 최근 남편과 아들이랑 노는 영상이라며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것이 아동학대라는 비판이 쇄도했으며 온라인상에서 해당 영상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사바나와 그녀의 남편이 약 2살 된 아들 건어의 몸통을 팔과 함께 랩으로 둘둘 말아놓은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단단히 묶여있는 아들을 침대 바닥에서 밀고 다니는가 하면 세워서 옆으로 넘어지게 만들거나 앞으로 엎어놓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군복 차림의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그 아들을 조종하듯 놀면서 즐거워했으며 그 뒤로는 아내 사바나가 하루 종일 심술궂게 행동한 아이들에게는 이런 방법뿐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유아에게 이렇게 온몸에 랩을 감아놓고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넘어뜨리는 영상을 올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것은 아동학대라며 부모는 이것이 놀이라고 말하지만 이리저리 쓰러지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이 영상들에서 재밌는 포인트를 모르겠다며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또 이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부부라며 영상을 보는 내내 아이가 질식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이의 엄마 사바나는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이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아이는 우리에게서 떨어져 아동보호시설 내 보호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아빠가 아이와 놀아줄 때 랩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묶은 지 5분 만에 풀어졌다며 아이도 시종일관 웃으며 즐거워했고 그냥 놀이라고 생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 영상에도 여론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놀이를 가장한 학대를 해온 데 따른 대가라며 아직도 아이가 즐거워했고 놀이였다고 말한다는 것이 놀랍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서 운전대를 잡은 16세 소년의 졸음 운전 사고로 동승한 4명의 학생들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촌지간이고 사고를 낸 소년은 무면허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스카스데일에서 운전대를 잡은 16세 소년을 포함해 17세 미만 청소년 5명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이 인근 바위와 나무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5명 중 4명이 사망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따르면 차량은 도보에서 커브를 돌지 않고 직진했으며 곧이어 앞에 있던 바위와 충돌하고 튕겨서 나가 근처 나무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찰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가 불꽃에 뒤덮여 있었으며 소방대원들이 동원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말릭 스미스와 17세 안소니 빌립스 주니어, 12세 자니아 크로스, 11세 쇼넬 크로스와 8세 앤드류 빌립스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바위, 나무와 충돌한 충격으로 인한 둔기 외상이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9세 에이브러햄 빌립스는 뒷자리에 부서진 창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빌립스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회복 중에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6명의 청소년들은 모두 사촌지간으로
다 같이 뉴욕에 여행을 갔다가 코네티컷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지 라티머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장은 운전자 말릭 스미스는 코네티컷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코네티컷이나 뉴욕에서 발급된 운전면허 및 임시 면허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도로나 잔디에 타이어 마크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 스미스가 졸음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스미스가 약물이나 알코올을 복용했는지에 대한 검사 또한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과속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가족의 이웃 글로리아 타베라스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다. 같은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졌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 기자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현재 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이 맡고 있는 불법 노점 운영 단속기관을 시 청소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노점상은 뉴욕시의 경제와 문화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법 노점은 청결, 건강,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며 시 청소국의 규제를 통해 주민들이 더 깨끗한 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노점 운영 라이센스는 여전히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이 발급하게 되며 인스펙션의 경우 보건국이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불법 노점 운영에 대한 문제는 위생 문제와 더불어 세금이나 면허 수수료를 내지 않는 불법 노점들 때문에 상권을 침해받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2022년 평균 재산세가 $9,490를 보이며 전년보다 $206가 증가해 최고 금액을 경신했습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내는 밀번 지역은 평균 재산세 $24,623를 나타냈으며 전년에 비해 $138가 증가했습니다. 2위는 데마레스트 지역으로 가구당 평균 $22,636의 재산세를 부담했으며 전년에 비해 $653가 증가했습니다. 3위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테너플라이 지역으로 평균 재산세 액수가 $22,093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127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재산세를 많이 내는 상위 30위 내에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으로는 리지우드가 15위에 랭크되었으며 리지우드의 평균 재산세는 $19,193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법무장관 23명이 현대차와 기아에 각각 서한을 보내 차량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법무장관들은 현대차와 기아에 공식 서한을 보내 그동안 두 회사가 차량 도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실행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지원이 불가능한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보호수단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글로벌 HR 컨설팅 및 서치 펌인 HR 캐피탈이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2023 HR 캐피탈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십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HR 캐피탈이 2022년 처음 시작한 이 장학금은 작년에 180명이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에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학부, 석사 과정에 등록한 학생으로서 AAPI 학생이거나 아시안 아메리칸, 아시안 언어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마감은 5월 14일까지로 1명의 금상 수상자에게는 $1,500, 2명의 은상 수상자에게는 각 $1,000, 3명의 동상 수상자들에게는 $500씩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5명의 파이널리스트로 선발될 경우 HR 캐피탈이 커리어 코칭을 제공합니다. 수상자는 오는 6월 14일 발표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